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 중 예금 거래 및 기타 자본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 거래 및 기타 자본 거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외국환 거래 중 자본 거래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거래란 한 나라의 대외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본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한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거래가 있습니다. 반면 경상거래란 국제거래에 있어 자본거래를 제외한 재화거래와 서비스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자본거래가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자본거래를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나. 증권의 발행무직,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다. 파생상품 거래. 나.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뭐. 감옥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 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그 밖의 감옥부터 마모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외국환 거래 규정 제7장에서는 제1절부터 제8절까지 자본거래 종류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금 거래 외 기타 자본거래는 제2절과 제8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규정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한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자본거래 중 직접 투자 및 부동산 취득은 자본거래 중에서도 별도로 취급하기 위해 재고장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재고장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7장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신고 예외 거래가 있는데 그중 일정 금액 이하의 자본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건당 지급 등의 금액이 미화 5,000불 이내인 경우. 8. 제7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건당 지급 금액이 미화 5,000불 초과 10만 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9. 제7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건당 수령 금액이 미화 5,000불 초과 10만 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 및 영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1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본거래를 크게 나누면 신고 예외거래와 신고 대상거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거래도 어디에 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신고 대상, 한국은행의 장신고 대상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신고 대상 거래 중에는 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사전 신고 대상과 사후보고 대상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거래의 기초에 대해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금과 신탁의 기본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이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을 맡기는 일 또는 운을 의미합니다. 당저예금, 정기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등으로 나뉩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률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금과 신탁 모두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예금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예금액과 이율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신탁은 개별 계약서에 따라 예치 금액과 수익률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서는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거래 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예금 및 신탁 종류 등과 관계없이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 중 신고 예외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 제7-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적인 신고 예외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 예금 또는 외화 신탁 거래를 하는 경우. 4. 국민 인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 예금 또는 외화 신탁 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5절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6. 거주자가 이 장 제6절의 규정에 의한 증권 투자 제7-1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거주자의 현지 사용 목적, 외화자금 차익,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지사와 관련하여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8.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 예금 및 외화 신탁 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10.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 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취득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하면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는 거래 금액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신고거래와 한국은행 총재 신고거래고 구분됩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미화 5만 불 이하 외화 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반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 아래에 해당하는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더. 기관 투자가 나.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00만 불 이상인 자. 다.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나. 외국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마. 원양어업자. 2.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의 경우 거래 시 신고를 하는 것뿐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에는 해외 입금 보고와 잔액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예금 거래를 하는 자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 입금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예금 거래를 하는 자 및 해외에서 신탁 거래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다음 연도 첫째 달 말일까지 잔액 현황 보고서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2. 법인 이외의 자.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기타 자본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자본거래란 외국환 거래 규정 제7장 자본거래 중 제2절부터 제7절, 즉 예금 및 신탁계약, 금전대차 및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 증권의 발행 및 취득, 파생상품 거래를 제외한 자본거래를 의미합니다. 특히 외국환 거래 규정 제7-43조 및 제7-44조에서는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2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 제7-44조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제2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임대차 계약 담보보증보험 조합 채무의 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속 유증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 통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그리고 제2관에서는 기타 자본거래를 신고 예외거래와 사후보고거래, 신고거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 제7-45조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 운송업자와 비거주자 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 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9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 신고수리 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 통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대표적인 신고 예외거래를 더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0.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 증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만 제1항 제1호의 거래 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2장 제3절 제1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본문의 규정 및 제9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신고 예외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거래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 회장에게 거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계약건당 미화 3천만 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 운송업자와 비거주자 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 통화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신고 예외거래 및 사후보고 거래를 제외한 기타 자본거래를 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본거래 통칙,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 그리고 기타 자본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천지관세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